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자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리플의 펀더먼털적인 부분 조금 더 집중해서 파주실 필요가 있다. 리플에 대한 확장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 리플 평단가 663원이고 2,600만원 정도 꽤 큰 돈을 투자해 주셨어요. 매도해야 될까요? 여쭤보셨습니다. 어떤 구독자 선생님께서 네, 당연히 팔아야지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쵸? 그리고 어떤 구독자 선생님께서는 2018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에이다 등의 어떤 가격을 나열하셨고 2023년 오늘날의 비트, 이더 등등의 가격을 나열하시면서 다른 코인들은 다 올랐는데 리플만 지금 제자리 걸음이다. 580원에서 620원이다. 답 나왔죠? 팔아야 된다. 그런 느낌의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확신이 없으시면 오래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요? 충분히 공부하시고 선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다음 댓글 뭔가요? 다음 영상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금일 영상 이 구독자 선생님을 위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래도 파실 건가요? 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는 바로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 스위스의 대표적인 커스터디 업체 메타코를 3,300억 원 플러스 리플의 지분 알파로 사들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은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였구나 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하나의 이슈였죠. 이 부분에 있어서 2023년 5월 달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현재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2023년 5월에 55개국에 걸쳐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시장의 결제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55개국에 걸쳐 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국제결제은행 BIS 한번 보고 갈까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고요. 중앙은행 간의 통화 결제와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업무로 한다. 즉 가치를 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금융권 은행 중에서도 대형 은행 중에서도 각 나라의 중앙은행 중에서도 중심이 바로 BIS와 IMF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원국이 지금 몇 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죠? 58개국 중에 5월 달에 55개국이 리플사가 이미 다 포진이 돼서 판을 깔아 놨었다. 지금은 더 많이 깔아 놨다. 이런 부분. 방금 제가 언급드린 부분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의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코 방금 언급을 드렸어요. 리플이 지분과 3,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사들였다고요. 여기서 피델리티, EY, 유로클리어, 시티, HSBC, BNP 파리바, 시그넘, 내셔널뱅크 오브 지오지아, UBS, SBI 디지털 마켓 등과 같은 많은 기득권층들이 모여서 회의를 나눴다. 오늘은 해당 트위트에서 나온 이 기득권층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어디까지 뿌리를 펼쳐 나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EY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법인 빅4가 있거든요. 세계 최대 법인이고요. 딜로이트, KPMG, PwC 그리고 EY 한영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Y 한영은 언스트 앤 영이라고 불리우고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회계 법인입니다. 아 뭐야 EY 4위밖에 안 되네. 1위 정도는 리플이랑 연관돼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리플은 스위스 테메노스에 본사를 둔 기술회사죠. 연결이 되면서 어디로 꽂히죠? 세계 최대 법인 딜로이트로 이미 꽂히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사항으로만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 퍼즐을 한번 맞춰드리자면 뱅가드를 통해서 자금줄이 블랙록을 이어 PNC 뱅크로 가고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금융서비스 소프트 회사인 테메노스로 가면서 리플에 꽂힌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테메노스를 통해서 딜로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더 퍼즐 보고 갈까요? FedNow 7월에 출시된 예정이고 ISO 2002의 메시지가 곧 구현이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 넷이 꽂히는데
바로 위에 뭐가 보이시나요? 테메노스가 여기도 보이면서 하나의 기술 소프트 회사로서 조력자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뱅가드 포럼에서도 테메노스가 들어가면서 리플과 꽂히지만 방금 우리가 봤던 EY 한영 세계 최대 회계법인 빅4에서도 EY뿐만 아니라 딜로이트까지 리플과 연관이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코 공식 홈페이지고요. 어떤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면밀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나올 어떤 부분과 뿌리가 연결이 되고 어디까지 확장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 세심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은행은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굉장히 대형 은행이죠. 프랑스의 최대 은행 나오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고요. 이번에 소시에테 제네럴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프랑스의 대형 은행 3위권에 위치를 하고요. 2위는 어딜까요? 방금 언급드린 1위가 바로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고요. 2위는 프랑스의 농업부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크레디 아그리콜이라는 회사고요. 3등으로는 소시에테 제네랄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이따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소시에테 제네랄 그룹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DBS는 잘 아시죠?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 싱가포르는 금융의 허브라고도 불리우는 굉장히 은행권이 막강한 그런 하나의 나라이고요.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라고 불립니다. DBS, 바로 디벨롭먼트 뱅크 오브 싱가포르의 약자다. 라고 하면서 DBS 꼭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BBVA, 스페인의 대형은행인 산탄데르와 양대 산맥을 잇는다. BBVA의 풀 네임은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이다 라는 부분 참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데카가 나오네요. 데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하나의 기술 회사이다. 이 부분도 역시나 메타코와 연관이 돼 있는데 리플이 샀다. 라는 부분 알아주시고요. 독일의 1위 은행이 어디죠? 바로 도이치방크, 도이치은행이죠. 2위 은행이 바로 이 디지방크다 라는 부분 알고 가주시고요. 조디아 커스터디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SC의 자회사다. 즉 다시 말해 뭐죠? 스탠다드 차타드의 자회사다 라는 부분 미디어 에비던스 자료 하나 보시면서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하나 뭐가 있죠? 대주주로 뭘 가지고 있다? SBI, 리플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회사죠. SBI 암호화폐 수탁업체 조디아에 베팅했다 하면서 조디아 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자회사이자 SBI 홀딩스를 대주주로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니온뱅크는 미쯔비시 아메리칸 홀딩스의 전액 출자 회사로서 미국의 대형 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그넘 같은 경우 DBS가 바로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자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라면 이쪽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고 스위스와 역시나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DBS는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이자 디지털 세계 최대 뱅크구나 라는 부분과 시그넘은 스위스와 싱가포르 유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은행이자 디지털 최초의 은행이다 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득권 세력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메타코를 리플이 돈과 지분으로 샀다라는 게 하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큰 이슈였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메타코 트위터에 나왔던 기득권 세력들 중에 우리가 피델리티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항상 기득권 최종판에서 블랙록과 같은 하나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손꼽힌다 4등의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 EY, 언스트앤영이라고 해서 세계 최대의 4대 회계 법인이 있다. EY뿐만 아니라 1등인 딜로이트 회사도 역시나 직간접적으로 리플사와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로클리어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시티은행 미국의 대형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HSBC 뭐죠? 홍콩 상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이다. 영국을 기반으로 둔 홍콩과 상하이의 금융권을 꽉 잡은 영국의 최대 은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BNP 파리바 프랑스 최대 은행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시그넘 뭐다? DBS와 연관이 되면서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디지털 은행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내셔널뱅크가 하나 나오네요. 지오지아 어떤 나라인지 살짝 보고 갈게요. 북쪽은 러시아고요. 남쪽은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에 있는 하나의 카프카스 지역에 있는 나라가 바로 지오지아인데
하나의 중앙은행이 또 참여했다라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고 가주시면 되고요. 스위스 UBS, 스위스의 최대 은행이자 SBI 디지털 마켓, SBI 홀딩스의 자회사겠죠. 이런 부분 모두 기득권 최종판에서 언급을 하나씩 드리면서 어떤 회사들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하나씩 공부해 주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금권 세력들을 맞닥뜨렸을 때 나 그 회사 알아 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이 되셨길 바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메인 서브젝트인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유로 클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다른 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유로 클리어는 이따가 좀 따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이 유로 클리어가 뭐길래 ISO 2002 기구들의 RMG 그룹의 리플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유로 클리어가 들어갔는지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ISO 2002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 멤버 리스트에 역시나 유로 클리어가 나와 있어요. 뭔지 우리가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리플넷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유로 클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클리어는 벨기에에 본사를 뒀다. 일단 오케이. 벨기에 굉장히 좀 신박한 유럽 국가 하나 나왔네요.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회사로 증권거래 그리고 결제는 물론 이러한 증권의 보관이나 자산 서비스를 전문으로 한다. 1968년 JP모건 코퍼레이션의 일부로 설립이 되면서 당시 개발 중인 유럽 본드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여기서 핵심 두 개의 유럽 국제 중앙 증권 예탁 기관이 있는데 그 중 하나다. 그럼 그 다른 하나는 뭐냐? 바로 클리어 스트림이라고 나오네요. 클리어 스트림 볼까요? 클리어 스트림은 역시나 증권거래 결제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회사이면서 도이치베르시의 AG가 소유하고 있다. 또 도이치베르시는 또 뭐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이치베르시 그룹은 주식이나 기타 증권거래를 조직하는 독일의 다국적 하나의 제한 시장이다. 굉장히 큰 모회사다, 모체이다 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고 다시 본론으로 두 개의 유럽 국제 중앙 증권 예탁 기관이 있는데 하나가 유로 클리어면 다른 하나는 클리어 스트림이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예탁 기관이자 금융 서비스 회사더라. 그게 바로 클리어 스트림과 유로 클리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눈을 씻고 볼까요? 유로 클리어 뿐만 아니라 옆에 뭐가 보이시죠? 클리어 스트림도 똑같이 RMG 그룹으로 들어와 있구나 보이실 수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로 클리어 뿐만 아니라 살짝 위에 눈을 보게 되면 클리어 스트림도 들어와 있네요. 즉 다시 말해 유로 클리어, 클리어 스트림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기관이다 라는 부분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도 리플과 관련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게 바로 오늘의 메인 서브젝트입니다. 어떤 기관들이 나오는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 까먹지 않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아직까지 매도 생각이 좀 드시는 거죠? 오케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봅시다. 유로클리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우리가 방금 예탁 기관 중에 하나고 금융 서비스 회사다. 그리고 ISO 2002에 등재된 RMG 그룹으로서 눈여겨봐야 되는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주주 탑20 쉐어홀더스를 가지고 있는지요. 1위에서 5위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큰 그림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코밤 홀딩스 나오네요. 처음 들어봅니다. 시코밤 홀딩스. 시코밤은 프랑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프랑스의 어떤 증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보안 식별자 시스템이자 이를 할당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굉장히 규모가 큼직큼직합니다. 두 번째 벨기에어로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붙해서 위키피디아 갈까요? 명칭 그대로 따라왔고요. 연방 지주 및 투자 회사로 나오면서 벨기에의 국부 펀드를 구성하는 벨기에의 공공 지주 회사다. 역시나 굉장히 단위가 크고요. 유럽 국가의 벨기에와 연관되어 있는 국부 펀드를 형성하는 지주 회사였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어디일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한 번 더 프랑스와 연관이 돼 있네요. 1816년에 설립됐고요. 프랑스의 공공부문 금융기관이면서 의회의 통제를 받는 정부기관의 일부이다. 한마디로 벨기에와 프랑스 굉장히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 3위까지 봤어요. 4위 볼까요? 4위 구리 에디악 인베스트먼트 보겠습니다. 바로 검색을 하게 되면 방금 언급드렸던 쿠리 에디악 인베스트먼트 LTD 나오면서 유로 클리어의 5대 주주로 밝혀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 벨기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는 하나의 에비던스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 유로 클리어 5대 주주로 부상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앙은행의 국부 펀드가 최소 5년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다. 2020년 런던의 기사고요. 중국의 주요 국부 펀드가 세계 최대 중앙 예탁 기관 중 하나인 그중에 클리어 스트림이 아닌 유로 클리어의 5대 주주로 부상했다. 벨기에 회사의 지분 4.26%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나 쿠리 에디악 인베스트먼트 나오면서 별도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 밑에 쿠리 에디악 같은 경우 샤오미 파니 소유한 지주 회사의 이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중국의 하나의 국부 펀드가 유로 클리어의 대주주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5등 어디죠?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JP모건 오버시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연관이 돼 있구나 라는 부분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우리가 아까 열심히 공부했던 프랑스의 3대 은행 소시에테 제네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9위에는 영국의 최대 은행 HSBC 역시나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는 중국이 아닌 또 하나의 아시아은행 미쯔비시 일본 최대은행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는 미쯔비시 스미토모까지 즉 SMBC까지 나오면서 일본의 최대은행과 3위은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또 모건 스탠리 들어가 있네요. 즉 다시 말해 유로 클리어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십 그 중에서도 탑20 쉐어홀더스 대주주 명단을 봤을 때 벨기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영국, 일본 모두 금권 세력들이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서 유로 클리어와 클리어 스트림이 두 개의 유럽 중앙 증권 예탁 기관이다 라는 부분에서 세 개의 금권 세력들은 다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을 미루어 볼 수 있었습니다. 유로 클리어 면밀히 살펴봤으니까 또 하나의 확장으로 유로 클리어가 지분을 매수한 회사에 대해서 언급 드리고 가겠습니다. 푸날리티에 대한 부분이죠. 푸날리티 지분을 매수했다. 이 부분에서 유로 클리어가 3월 21일에 현금 시스템 개발사인 푸날리티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조금 더 살펴보면 유로 클리어, 로이터 통신은 말합니다. 유로 클리어의 푸날리티 지분 매수를 기존 금융기관과 신흥 가상화폐 분야의 만남이라고 표현했다. 그 부분에서 유로 클리어의 주주가 된 푸날리티의 창립 기관들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늘 언급드렸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득권 세력입니다. 산탄데르 뉴욕 멜론은행 바클레이스 CIBC 코메르츠방크 로이즈 크레딧 스위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미즈호 미츠스미토모 미쯔비시 UBS 나스닥 등등의 은행들과 금권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리는 푸날리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파볼 필요가 있겠네요. 푸날리티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푸날리티 인터내셔널은 2019년 국제은행 컨소시엄과 거래소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분산 금융시장 인프라 네트워크를 생성하면서 도매은행 시장을 위한 지불 온체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기술 회사이다.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FNA, 푸날리티고요. 우리가 하는 일, FNA, 푸날리티는 고급 네트워크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심층 기술 회사다. 즉 다시 말해 트래디셔널 파이낸셜 전통 금융과 이제 곧 시작될 디지털 세상 블록체인을 융합하는 기술 회사다. 이 회사는 금융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2014년에 설립이 됐다라고 나오네요. 조금 더 볼까요?
FNA 지금 어디랑 협력하고 있다고요? 국제결제은행 BIS, MAS, 싱가포르의 통화청이죠. 금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역시나 리플과 연관된 액센추어와도 협력이 되어 있다. 액센추어 말 나온 김에 퍼즐 한번 맞추고 가겠습니다.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회사가 바로 액센추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뱅가드 포럼에서도 액센추어로 자금이 뻗쳐서 리플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또한 액센추어와 리플, 독일의 SAP, 스위프트는 하나의 국제적인 블록체인 그룹으로 형성이 됐죠. 그 이름은 바로 이나트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rust Blockchain Application이고요. 이 이나트바의 창립 멤버로도 역시나 액센추어,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기득권, 금권 세력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ISO 2002 에코시스템에도 리플을 중심으로 해서 액센추어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부분, 이나트바 알고 가 주셔야 된다. 여기서도 역시나 이나트바로 바로 1대1로 뻗친다라는 부분 퍼즐 맞춰 드렸습니다. 자, 구독자 선생님 아직 잘 듣고 계시죠? 아직까지 매도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신다고요? 네,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FNA 뭐 하는 회사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 한 번 더 읽고 갈게요. 이 회사는 금융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만들어졌다. 조금 더 기사를 통해 보게 되면 유로클리어가 푸날리티 지분을 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하게 됩니다. 로이터는 말합니다. 유로클리어가 푸날리티의 지분 매수한 부분은 기존의 금융기관과 트래디셔널 파이낸셜과 신흥 가상화폐 분야, 즉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블록체인의 만남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정말로 이 FNA에서 만드는 보고서에서 리플과 연관되는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FNA의 공식 문서고요. PDF 자료 그대로 따왔습니다. FNA에서 다양한 분석과 네트워크 그리고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센트럴 뱅킹 트레이딩, 중앙은행에서의 페이먼트 시스템과 지급 결제에서 혁신적인 부분 그리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한 PDF다.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과 연관이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바로 뭐가 나오나요? 리플 나오면서 유동성 최적화를 사용하는 케이스에서 리플 나오네요. 정의한다. Liquidity Requirements with FNA. FNA와 함께 유동성의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리플의 XRP죠. 법정화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유럽의 유로화, 싱가포르의 달러 등등의 기축통화들이 스위프트 1.0 망을 통해 굉장히 복잡하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직면해 있다. 바로 뭘로 해결하나요? 리플의 ILP,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은 정의합니다. ODL 시스템으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IS2002의 메시징 표준을 통해서 엄청 간편하게 스위프트 2.0의 망을 설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FNA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디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페이먼트 시스템 회사 푸날리티 들어가 있고요. CME 그룹, 우리가 항상 봤던 CME, CBOE 등의 기득권 세력에도 등재가 되어 있죠. 그 외에 또 어디가 있죠? 리플이 언급이 돼 있다. 그리고 그 두 개 나머지 피날레가 어디냐?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 재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다음 미국 국방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리플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왜 리플을 투자해야 되는지 정점을 찍는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리플은 현 바이든 정부와 유착 관계가 대단히 깊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소송에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배후의 세력들은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방부,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푸날리티와 함께 스위프트 2.0의 망을 계속적으로 설계해 나가고 있죠. 우린 이런 내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이 지금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리플과 스위프트와 협력할 수 있으면서 ISO 2002의 RMG 그룹으로 들어가면서 메시지 표준을 깔아놨고, 그뿐만 아니라 ODL 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떻게 스위프트와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리플이 현재 각 나라에서 CBDC 개발을 착수하는 부분에서 CBDC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왜 자꾸 디지털 세상의 문을 여는데 리플이 꼭 필요해야만 할까요? 더 나아가서 리플은 세계 결제 시장과 손잡으면서 왜 페이 시스템의 통합을 이루는 부분에서 심장의 역할로 있을까요? 리플사가 소송 중에 있는데 어떻게 UBRI, Universally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 전 세계 50개국의 명문대와 손잡으면서 미래 사업에 있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빌더버그의 축소판인 세계경제포럼에서 리플을 왜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을 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도 리플의 가치의 인터넷이 등재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리플 매도해야 될까요? 아까 예라고 하신 구독자 선생님,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구독자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 스터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말려들지 않도록 지금 이 현재 가격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집중해서 타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구독자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